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엔트미디어 교재 관연도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우리 제 이름은 민영욱이라고 합니다. 민영욱. 그래서 저와 함께 앞으로 우리 관연도 기출문제, 제가 다 풀어드리진 못하고요. 정기 기기 과목, 우리 정기 기기 과목만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우리 또 다른 선생님들이 각각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결을 해주실 거고요. 저와 함께 이 기기 과목만 가지고 한번 문제풀이 해설과 함께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몇 년도부터 갈 거냐면요. 우리 기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부터. 그래서 우리 정기 기사가 되겠고요. 우리 정기 기사는 항상 매년 1년에 3번 시험이 있죠. 1회, 2회, 3회 해가지고 3번 시험이 있는데 저는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역순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년, 12년, 11년에서 이런 역순으로 문제풀이 해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해드리는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요. 아마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될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서 얘네들은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잘 나왔던 문제들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체크해가지고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연도 문제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보고 가시면 좋겠지만 이것도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많으면 좀 한 10년치 정도? 네, 10년치 정도 문제풀이 보고 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우리 전기기기고요. 과목을 제가 써드릴게요. 전기기기 2014년 제1회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사입니다. 기사. 전기기사. 우리 4회는 공사 파트이기 때문에 4회는 풀지 않고요. 우리 기사만 제가 기기 문제 1회부터 출발해가지고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 보면은 이제 41번 문제부터 60번까지가 우리 기기 문제인데 4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보시게 되면 동기전동기에 설치된 제동건선의 효과를 물어봤는데, 우리 제동건선이라는 건요, 예전에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 동기발전기에, 병렬운전 조건 있죠?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요쪽에서 아마, 우리가, 설명을 하죠. 운전 조건에서. 원래 이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은 우리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기전력의 크기가 있죠. 크기가 같을 것. 여기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죠. 위상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됩니다. 파형.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병렬운전 조건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제동건선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실제 조건에 보면 여기에 각각에 대한 조건들이 들어가죠. 또 크기 같지 않으면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이 되고 위상이 같지 않으면 유효순환 전류가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일단 여기 주파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파수. 얘가 같지 않게 되면요. 주파수가 결론은 속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지 않게 되면 축이 흔들리는 난조 현상이 발생됩니다. 난조 현상. 난조가 발생되는 거죠. 축이 흔들리는 현상.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억제하기 위해서 속도를 갖다 줄여주는 제동건선을 갖다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동건선 설치.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 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뭐 난조 발생 방지하는 게 누구냐? 그럼 제동건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가 난조 발생 방지 말고도요 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기동 토크 발생이라든지 뭐 이상전압 방지라든지 전압 전류의 파형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그 제동건선의 효과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원래는 난조 방지를 찾으면 되는데 복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동 토크의 발생이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발전기와 전동기에 공통적으로 이 제동건선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의 발생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이어서 42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42번 문제는 동기조상기에 계좌를 과여자로 했을 때 운전한 경우 틀린 걸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콘덴서로 작용한다, 위상이 뒤진 전류가 흐른다, 뭐 송전선의 역류를 좋게 한다, 송전의 전압강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결론은 위상특성 곡선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L하고 C값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1번이나 3번이나 4번을 한번 봐봐요. 걔네들은 결론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1번은 당연히 콘덴서니까 C값을 얘기하는 거지, C값. 그럼 C값을 갖다 설치했을 때 역률이 그 개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번도 맞는다는 얘기죠. 역률을 좋게 한다. 그 다음에 4번 전압강화 감소가 되겠죠. 왜?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C값을 설치해가지고 C값 과여자를 해가지고 보상을 했기 때문에 1번, 3번, 4번은 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 다른 한 놈이 있죠. 바로 2번이 되겠죠. 위상이 뒤진 전류. 얘는 L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3개는 C값 얘기하고 있고 2번만 L값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제 따지게 되면요, 우리 위상특성 곡선이 있죠. 요거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위상특성 곡선. 얘를 갖다 우리가 V곡선이라고도 합니다. V곡선. 우리 전동기 파트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전기자 전류 IA가 되겠고요. 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까 41번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인데 얘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우리가 역률을 100% 코사인 세타를 1로 기준을 잡아놓고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좌 전류를 가지고 역률을 조정하는데 이게 동기전동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률이 뒤지기 때문에 지역률이 발생되는 거고요. 여자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앞서는 진역률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 전류값 따져도 지상 전류, 얘는 진상 전류이기 때문에 이쪽 왼쪽 부분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L을 얘기하는 거죠. L. 오른쪽은 진상, 앞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C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C값. 그럼 결론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과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이 되는 거죠. 오른쪽 부분. 그러면 C값에 대한 얘기는 다 맞고요.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왼쪽에 L값과 관련되어 있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2번에 보니까 뒤진 전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L값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요거는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3번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43번 문제는 지금 유도기 문제가 되겠죠. 삼상유도 전동기. 슬립이 어떻게 되냐면 슬립의 범위가 0보다 작고 있다랍니다. 틀린 걸 물어봤죠. 우리 슬립 유도기 쪽에서 보면 슬립의 범위가 있습니다. 슬립의 범위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세 가지.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바로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전동기. 우리 전동기 슬립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전기 슬립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발전기는 슬립의 크기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아까 문제 조건에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그럼 얘도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얘기하는 발전기가 되겠죠. 발전기. 그렇죠. 발전기. 그럼 지금 여러분들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틀린 걸 물어봤죠? 우리 0보다 작은 놈은 발전기인데 지금 3번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전동기라고 했죠? 전동기. 그 전동기를 단독으로 동작이 가능하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우리 발전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4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제동기라는 게 있죠. 제동기. 얘를 갖다 우리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역상기라고도 합니다. 역상기.
얘는 회전방이 반대로 도는 거죠. 역상이니까. 그때 슬리버 범위는 어떻게 되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슬리버 범위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전동기일 때, 발전기일 때, 제동기, 역상기 형태 세 가지를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로 운전하는 놈은 발전기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다. 전동기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44번을 가도록 할게요. 44번 문제는 전동기 회전력과 단자전압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우리 유도기가 나오면요 무조건 토크는 전압과 제곱의 비례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원래 유도되는 공식의 결론의 식이 있는데 그 유도를 했을 때 우리 토크에서 원래 시작이 됩니다. 오메가분의 P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뭐 2파이 N분의 60의 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져주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제가 별도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처음부터 유도 과정을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것만 결론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유도를 하게 되면요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K의 이건 상수의 상수 R2의 제곱 플러스 S의 X2 전체의 제곱분의 S의 E2의 제곱에 R2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우리 유도기 쪽에서 나오는 하나의 공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도 전동기의 토크란 놈은 뭐에 비례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기전력인데 우리가 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전력 또한.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구나. 요런 관계식을 갖다 하나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볼 것은요. 지금은 요 토크와 전압이 몇 승에 비례합니까? 요걸 물어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써드린 이 공식 있죠? 이 공식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원래 이 공식은 옛날에 나왔던 문제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도 이 공식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 또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유도전동기에서는 무조건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있다. 요걸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있겠죠? 3번.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둘 건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잡아드릴게요. 여기 보게 되면 슬립이 있고 여기 S제곱 슬립이지요. 이게 바로 슬립인데 S가 우리 슬립이라는 거는 속도 차의 비율을 따지는 거죠. 그 동기 속도 NS와 회전자 속도의 차의 비율을 따질 때 우리가 슬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라고의 원판 실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어찌됐든 여기 분자에 S가 하나 있고요. 분모에 S제곱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을 갖다가 약분을 하나 시키게 되면 뭐가 남냐면요. S분의 1이 남습니다. S분의 1. 그럼 결론은 토크하고 슬립은 또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반비례가 성립되는 거죠. 반비례가. 자,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슬립하고는 반비례 관계 있구나. 이런 결과식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제가 토크와 전압은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제곱의 비례라고 그랬죠. 제곱.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을 자리를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S라는 놈은 전압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런 또 하나의 결과식을 얻어낼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갖다 잡아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요 비례식으로 푸는 계산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슬립이 얼마였을 때 전압 공급이 얼마였다. 근데 슬립이 얼마로 감소했더니 전압이 얼마로 감소시켰더니 슬립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비례식으로 푸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4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면요. 이 기기란 과목은 뭐 다른 과목도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우리 시험 문제 유형은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계산 문제와 공식 문제와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답형 문제 쪽은요. 여러분들이 안 되면 답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왜? 어차피 이게 단답형 문제가요. 물론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얘는 딱 눈에 보입니다. 바뀌어 나올 문제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답이 아닌 건
지워버리고 답만 체크해서 문제 답 위주로 해서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차피 기사 보시는 분들은 기사 10년치 이 정도 잡고 가실 거 아닙니까? 뭐 좀 적게 잡으면 5년치에서 10년치 이 정도 보고 가실 건데 안 되면 답이라도 외우면 되는 거예요. 답이라도. 그러면 합격이 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봤던 답을 보면 어때요? 시험장 가서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답이 그대로 내 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아닌 건 좀 지우고 답만 좀 기억을 하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쉽게 준비하시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45번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제 단답형 문제가 쭉 나오고 있는데 평활례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결론은요. 우리가 교류를 갖다가 봐봐요. 정류기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맥동률이라는 게 있죠. 우리 교류를 갖다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사인파로. 그러면 이 교류값을 갖다가 우리 정류자를 통과하게 되면 정류를 시키게 되면 우리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보통 정류를 시키는데 이 정류를 시키게 되면 반대 방향의 반파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직류값을 갖다가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직류값을 갖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류값을 직류로 바꿨을 때 그 직류분 안에 교류를 직류로 바꾼 직류분 안에 교류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래 정상적인 정확한 직류값을 얻어내기 위해선 크기와 결론은 면적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면적값이.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꾸다 보니까 완벽한 직류는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직류분 안에 교류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 우리가 맥동률이라고 합니다. 맥동률. 그럼 결론은 그 맥동률은 좋지 않은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걔를 갖다가 없애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없애는 게. 그때 우리가 이제 평활례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출력전압의 맥류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얘를 사용한다.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봐봐요. 45번 문제 같은 것들은 바뀔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안 되면 그냥 답만 보고 가셔도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안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나오더라도 그대로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46번 가도록 합시다. 46번. 46번은 직류전동기 중에서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거 보러 봤는데 이것도 하나의 잘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속도 변동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직류전동기 파트에서요. 속도 변동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씁니다. 공식이 nn분의 n0 마이너스 nn이다. 이게 원래 이제 속도 변동률 공식인데 속도 변동률이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하고 물어보면요. 우리 실제 토크 값 갖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토크는 n제곱분의 1로 들어가고요. 나중에 또 제가 여기 쓰지는 않겠지만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직류 직권 전동기에 대해서 토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토크는 n제곱분의 1로 들어가고요. 직권 전동기에서는 분권 전동기에서는 n분의 1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복권 그 발전기 중에서 복권 전동기 중에서 외분권 내분권이 있는데 그 외분권이라는 놈이 다시 둘로 쪼개지죠. 가동복권과 차동복권으로. 그래서 가동복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코일이 같은 방향으로 감겨 있는 거고 차동복권이라는 것은 하나가 반대 방향으로 감겨 있는 우리가 그놈들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면 다 생략하고 지금까지 생략하고 속도 변동률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나오면 무조건 앞에는요 직권이 들어갑니다. 직권.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가동복권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이 분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차동복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앞 글자만 따가지고 외워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가분 차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새끼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직권이 되는 거고요. 속도 변동률이 가장 작은 놈은 누구냐 그러면 차동복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답으로 체크하시게 되면 몇 번에 있냐면요. 가장 큰 거니까 1번이 되겠죠. 1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7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47번 문제는 뭐 단권 변압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단권 변압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보고 있죠. 얘는 답이 4번이죠. 왜 그러냐면, 삼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단상으로만 사용한다는데, 단권 변압기는요, 단상과 삼상을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상에도 사용할 수 있고, 삼상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 보시고요. 1, 2, 3번은 그냥 쭉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보도록 합시다. 48번. 48번 문제는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간 변압기 사용하는 이유 거기다 밑줄을 그시고요. 중간 변압기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크를 증가시키고요. 그다음에 역회전 방지, 그다음에 직권 특성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부하시 급속한 속도 상승 억제인데 속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데 얘는 그 경부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얘는 답을 4번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요거는 답이 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가지고요. 세 가지 정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 풀이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를 좀 읽어가지고 여러분들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49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은 변압기 문제가 되고 있네요. 문제 조건 보시게 되면 1차 권수를 N1이라고 줬는데 요 N1을 갖다가 1500을 주고 있죠. 1500. 그 다음에 2차 측에 16옴의 저항을 접속했대요. 그럼 저항 R2 값이 16옴이라는 얘기입니다. 16옴. 그죠? 뭐 건수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건수비. 요것 또한 시험에 또 잘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을 두고 1차 측에는 8kΩ로 환산했대. 그러니까 R1이 얼마란 얘기냐면 환산한 값이 8kΩ입니다. 요 얘기죠. 8kΩ. 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2차 측 권수 N2를 물어보고 있죠. N2 값이 얼마냐. 그럼 일단은 원래 우리 변압기의 권수비 공식을 보게 되면요. 몇 가지가 있냐면 보통 6, 7가지가 있습니다. 6, 7가지.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변압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인데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E2분의 E1이죠. 우리 기전력에 의해서 나오는 원래 변압기 유기전력 공식은 4.44 FM 파이, 뭐 FM B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 그것 또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때 가서 제가 적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유도 과정이 쭉 있는데 그 유도 과정에 의해서 권수비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걸 너무 다 설명해 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딱딱 맞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전력이 나오면 그때 가서 유기전력 공식을 쓰고 대입해서 푸는 그런 형태로 풀이 과정을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E2분의 E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N2분의 N1이 있죠. 권수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전압비가 있습니다. V2분의 V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전류비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죠. 전류비는 항상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값들이 다 2차분의 1차인데 전류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분의 2차가 된다. 요것만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위가 다 옴입니다. 옴. 얘네들은요 무조건 옴이 들어가는 놈은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루트를.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R2분의 R1이죠. R2분의 R1.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Z2분의 Z1입니다.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원래는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뭐까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냐면 요거까지 들어갑니다. 뭐가 남아있을까요? 우리 임피던스라는 놈 안에는 누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임피던스 내부에 R과 X가 존재하겠죠. 근데 우리는 X에는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갑니다. 또 X에는 두 가지 뭐가 들어가죠? XL이라는 놈과 XC라는 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 얘를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기기랑 과목에서는 XC는 거의 얘기를 안 하죠. XL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이기 때문에 다 코일을 감아놨죠. 그래서 얘만 가지고 따집니다. C값은 우리가 언제 따지냐면 정전 용량 따질 때 그 역류를 갖다가 개선시키나 이럴 때 그때 얘기를 합니다. 위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요 X2분의 X1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X2분의 X1.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숨어있는 놈이 누구예요? L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XL이 되는 거죠, 원래. 네, XC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XL인데 L자를 빼더라도 우리 기기 과목에서는 코일에 대한 리액턴스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7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 7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해결될 건 뭐냐면 이 저항값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저항값. 그죠? 그럼 권수비를 구할 수가 있겠고 N1 값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즉 N2 값을 갖다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권수비에 의한 공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저항비 무조건 루트 씌우고 R2분의 R1이 되겠더라. 자, 그럼 집어넣을게요. 루트에다가 R2가 얼마냐면 16옴입니다. 그 다음에 R1이 8kg이니까 몇 승? 10의 3승을 잡아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걸 구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요. 우리 교재에 해설이 나왔는데 10루트 5 정도가 나온대요. 10루트 5. 그럼 요 값을 가지고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N2 값을 구해야 되니까 자리를 바꾸면 N2 값은 몇 분의 A분의 N1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A가 얼마라고 했냐면 아까 위에서 10루트 5를 갖다가 잡아놨죠. 그 다음에 N1 값은 1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를 눌러주게 되면 약 몇 회가 나오냐? 67회 정도가 나옵니다. 67회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얘는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자, 여기까지 49번까지 풀었고요. 칠판 정리하면서 또 50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는 우리나라 발전소에 설치되어 삼상교류를 발생하는 발전기를 물어봤는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발전소 가시게 되면 발전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발전기예요? 바로 동기기에 나오는 동기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소에서 수력이 됐든 뭐 화력이 됐든 그 발전소에서 동기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전압을 발생시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압이 발생되는 원천은 우리 발전소에 있는 동기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50번 문제가요. 14년 1회 때 신용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신용 문제로. 예전에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어떤 기계적인 특성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러한 스타일의 아주 기본 상식이 되는 우리 전기공학의 기본 상식이 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너무 기계적인 특성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이런 거는 맞출 수가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어찌됐든 상식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동기발전기. 그 다음에 이어서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는 전동기 역기 전력 물어봤는데요. 우리 그 전동기 쪽에서는 뭡니까? 직류기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발전기는요. 우리 직류발전기란 놈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식만 제가 잡아드릴게요. 기본식만. 직류발전기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V 플러스 IA에 RA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우리가 유기기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단자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A는 전기자 전류, RA는 전기자 저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요걸 우리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 그냥 유기자 빼고요. 기전력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전력. 그 다음에 V라는 놈은 뭡니까? 단자 전압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A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기자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RA는 뭐냐? 전기자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문자와 명칭을 갖다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발전기가 아니라 지문에서 물어본 거는 직류 전동기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전동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공식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문자가 그대로 들어가는데 뭐만 바뀌냐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부호가 바뀌었죠. 부호가. 그래서 무조건요. 발전기, 직류기에서 발전기가 나오면 부호가 플러스로 들어가고요. 직류기에서 전동기가 나오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물론 발전기의 종류 또 뭐 몇 가지 또 더 있는데 그거 나중에 문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식은 발전기하고 전동기와 식은 똑같은데 부호만 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호는 왜 달라지느냐?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실제 발전기에서는 얘가 입력, 출력, 손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전동기가 돼버리면 V가 입력이 되고요. E가 출력이 되고 얘가 손실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집어넣어보죠. 지금 물어본 거는 이 기전력과 물어봤는데 V 값을 얼마 줬냐면요. 220 줬죠. 아무 말이 없으면 단자전압, 전격전압을 주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전류값을 줬는데 전기자 전류는 안 줬지만 전류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0A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전기자 저항은 1옴을 줬으니까 1을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럼 항상 우리가 사칙연산에서 우선순위가 있죠. 곱하기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을 곱하고 10 곱하기 10이니까 220에 10을 뺀 나머지는 210V가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1번 문제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 52번 갈게요.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스텝 모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물어봤는데 이 스텝 모터라는 건 뭐냐면 소형 모터인데요. 우리 직류 부분에 있는 소형 모터입니다. 그래서 그 각도에 따라서 속도가 제어되는 요걸 갖다 우리가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뭐 잘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이게 원래 교류 정류장이 파트가 있어요. 따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직류기, 동기기, 유도기, 변압기, 정류기 이렇게 5개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류 정류장기 해가지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한 개 장이. 그 파트에서 나오는데 얘는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보통 이제 요새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6장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교류 정류장의 파트. 맨 마지막 장에 우리가 보통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보시게 되면요. 가속과 감속이 용이하다. 뭐 정회전, 역회전 및 변속이 용이하다. 위치 제어시 각도 오차가 작다. 지금 보시면 상식적으로 봐도 1, 2, 3번은 다 좋은 얘기만 있잖아요. 근데 4번을 한번 봐봐요. 브러쉬 등 부품 수가 많아. 유지 보수 필요성이 크다. 좋은 얘기입니까? 안 좋은 얘기죠. 이런 거는 얘 특성을 모르더라도 읽어보니까 세 놈은 좋은 얘기고 한 놈은 나쁜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걔만 찍으면 되겠죠. 4번이 되겠죠. 4번. 상식선을 풀어도 당연히 얘기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형 모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간단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유지보수 필요성도 당연히 적어질 거고요. 부품 수도 적어지겠죠. 당연히.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53번 들어갈게요. 이런 문제들은 뭐 상식적으로 봐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3번 가겠습니다. 분권 발전기 무부하. 밑줄 그시면 돼요. 분권 발전기 무부하. 그때 유기전력으로 보였죠. 우리 분권 발전기란 놈도 자 무부하라는 조건을 줬는데 무부하 시에 분권 발전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권 발전기를 제가 그림으로 하나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분권이란 놈은요,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아마추어 전기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계자 저항이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전기자 저항이 존재합니다. 내부에.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단자가 있고요. 부하를 걸겠죠.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계자 전류가 들어갑니다. 그럼 자속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요. 전기자가 하는 역할은 기전력을 만드는 거죠. 회전자로서. 자속을 끊었을 때 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쪽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전기자 전류가 빠져나오겠죠. 전기자 전류가.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부하가 걸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단자 전압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부하전류 I가 흘러갑니다. 이게 분권 발전기의 내부 구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등가위로 그렸을 때. 그러면 이 전류란 놈은 이 전류 여기 점을 제가 한번 딱 찍어 볼게요. 그럼 이 전류는 들어가는 놈이죠. 얘네는 나가는 놈이죠. 그러면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I는 I 플러스 IF가 되겠죠. 우리가 또 P라는 놈은 VI 공식에 의해서 I라는 놈은 V분의 P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IF라는 놈은 RF분의 V 이렇게도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전력 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단자전압, 얘가 입력 조건이니까 부하를 걸었을 때의 단자전압이 출력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입력이란 놈은 출력 V에다가 손실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때 손실은 누가 존재하냐면 IA와 RA가 되겠죠. 전기자에서 발생되는 손실. 물론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IF에 RF도 있겠지만 우리는 또 병렬이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한 놈만 집어넣어줍니다. 즉 이 조건을 집어넣는 이유는 문제 조건에서 IA, RA가 나오기 때문에 IA, RA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풀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조건이 또 하나 들어간 게 무부하시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부하라는 얘기는 부하가 없는 거예요. 부하가. 그렇죠? 그럼 부하가 없으면 부하 전류는 얼마가 되느냐? 제로가 되겠죠, 제로. 그럼 부하 전류가 0이 돼 버리면 얘가 0이 돼 버리니까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는 값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밑에다가 무부하시의 조건을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부하시가 되면 부하 전류 I가 0이 되면서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A와 IF가 같아지더라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무부하 상태가 돼서 부하 전류가 제로니까 V분의 P값 또한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되겠죠. 그럼 이때 단자 전압은 계자 전류에다가 계자 저항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자 전류 IF에다가 계자 저항 RF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이용해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게 되면 기전력을 물어봤으니까 기전력 2는 다시 한번 씁니다. V 플러스 IA에 RA라고 쓸 수가 있겠죠. 단 V값은 안 줬기 때문에 계자전류, 무부하시 조건을 이용해서 계자전류와 계자저항 값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계자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 2A라고 줬고요. 계자저항을 갖다 얼마 줬냐면 55Ω라고 줬으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 단자전압 100V라는 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 100을 구한 놈을 위쪽에다 집어넣고요. IA라는 놈은 안 줬는데 계자전류를 줬죠. 2A라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부하가 되면 계자전류와 전기자전류는 쌤쌤이다. 그럼 얘가 2니까 전기자전류도 2A 잡아주면 되고요. 전기자저항 값은 3옴을 주고 있네요. 그럼 항상 곱하기가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3이 6에다가 100을 더하면 106V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답을 찾게 되면 1번이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는요, 54번 문제는 우리 정류기 파트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 해서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다이오드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 다이오드를 이렇게 보통 그리는데, 여기에 전압이 걸릴 거 아닙니까? 전류도 흘러가겠지만, 여기에 전압이 이렇게 단자 전압이 걸립니다. 이렇게. 전압이 걸릴 거예요. 근데 직렬로 여러 개를 또 연결한 거야. 이렇게. 그럼 전압이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또 연결하면 또 전압이 발생하고. 그럼 전압이 결론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전체 전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답을 찾게 되면 입력 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전압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해서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문제에 잘 나오는 스타일은 어떤 문제냐면 전압이 증가한다 요 얘기보다도요. 여기 이제 그 다이오드가 하나밖에 없을 때 이 전압이 걸렸는데 엄청나게 큰 전압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있으면 얘가 터지려고 하는 거야, 다이오드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다이오드를 보호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짜리가 아니라 하나를 더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분배가 되겠죠.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인데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하나 더 연결하면 처음에 걸려있던 전압이 두 개로 쪼개질 거 아닙니까? 반반으로. 그러면 다이오드의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직렬 연결했을 때. 반대로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 54번은 요 얘기가 되겠죠. 나중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55번 문제는 델타 결선 변압기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되어 V 결선으로 전력을 공급할 때 고장전 전력에 대하여 몇 %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물어봤는데 이건 출력비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변압기 쪽에 보게 되면 그 삼산결선이 있습니다. 변압기 쪽에 삼산결선. 거기서 이제 우리 출력비를 따질 수가 있겠죠. 어떻게 따지냐면요. 이 출력비라는 건 말 그대로 고장 전과 고장 후의 비율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하다가 세대가 한 대가 터졌을 때 모양이 V자가 되고 있죠. V결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V결선. 그럼 얘는 고장 전, 얘는 고장 후가 되겠죠. 그럼 고장 전에는 세 대가 있으니까 한 대 용량에 몇 배가 되느냐? 3배가 됩니다. V결선은 2대가 있기 때문에 한 대 용량이 2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 배가 되냐면요. 루트 3배가 됩니다. 루트 3배.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풀면 해결이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P라고 P는 약분이 될 것이고요. 요걸 계산기 누르게 되면 57.7%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코질질하고 우리가 많이 외웠던 거죠. 코질질. 그래서 요거는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 변압기 이용률이 있죠. 이용률. 그러니까 V결선으로 했을 때 이용률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따지자면요. V결선이니까 2대가 존재하겠죠. 2대가. 그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실제 용량은 몇 배가 된다고 했어요? 2배가 아니라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100% 이용할 수 없고 계산을 하면 86.6%에 대해서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 아마 전력공학에서 나오고요. 회로이론 과목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비 57.7%, 고질질, 이용률 86.6%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나중에 여기는 실기에서 나와요. 실기에서. 근데 여러분들 일단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준비할 때는 다 필요 없고요. 출력비, 고질질, 이용률, 발용률 이 두 가지만 답을 기억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55번까지 했고요. 5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56번 문제도 신용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요, 조금 변형을 해야 됩니다. 공식을 갖다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한번 잡아 드릴게요. 56번 문제. 자, 이쪽 한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56번 문제. 토크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죠. 직류 분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밑줄을 걸어주셔도 좋고요. 공급 전압이 V고 전기자 전류가 IA, 전기자 저항이 RA, 회전수가 NRPM일 때 토크 단위가 중요합니다. 킬로그램 메타. 거기다 밑줄을 그시면 돼요. 원래 우리 토크란 놈은 공식이 이런 게 있죠. 오메가 분의 P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쓰게 되면 2파이 N분의 60의 P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얘는 단위가 뉴턴메타입니다. 뉴턴메타. 얘는 기본 단위가 뉴턴메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 메타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1뉴턴메타를 갖다가 킬로그램 메타로 환산하게 되면 우리 9.8이라는 수치가 들어가는 거죠. 9.8. 1뉴턴메타는 9.8 킬로그램 메타다. 그러니까 뉴턴메타를 갖다 킬로그램 메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넘겨가지고 9.8분의 1을 갖다 곱하든가 9.8을 나누면 킬로그램 메타로 환산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요.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봤으니까 9.8분의 1을 갖다가 곱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파이 n분의 60에다가요. 원래 이 P값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동력값으로서 P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다른 과목에서는 VI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기기로 들어가게 되면 V 대신에 E가 들어가는 거죠. 왜? 우리는 기전력, 만들어내는 전압이기 때문에 기전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로부터 기전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P값 대신에 EIA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요 EIA로 쓸 수가 있겠고요. 9.8분의 1을 갖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다시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2파이에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럼 60에다가 이 값을 얼마를 집어넣을 것이냐. 이 값에다가요. 분권 전동계 역기 전력 공식을 넣어주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51번이었던가요? 그쪽에서 제가 아마 발전기는 플러스 전동계 마이너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분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V-IA의 RA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IA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뭘 곱해? 9.8분의 1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 약분을 시켜볼게요. 제가 2하고 60을 나누면 여기 30이 남겠죠? 그러면 남는 건 뭐 남았습니까? 파이 n. 그 다음에 여기에 9.8이 남았죠? 그 다음 위에는 요거 분배법칙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VIA에 마이너스 요거 같이 이렇게 이을게요. 제가 IA의 IA 제곱에 RA 요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갖다 붙이겠습니다. 9.8. 그럼 여러분들 이걸 찾게 되면 몇 번에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요게 아니고요. 여기 위쪽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약분을 갖다 요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요게 앞으로 왔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정리하게 되면 9.8분의 여기 약분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30이 있죠? 9.8분의 30에다가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되죠? 그 다음에 가로를 열게요, 제가. 가로를. 그럼 요 파이 n이 들어가겠죠? 분의.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면 되죠? 가로 안에 있는 거. VIA에다가 마이너스 IA 제곱에 RA. 요렇게 표현이 되더란 얘기죠? 요렇게. 맞죠? 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는 제가 지우고요.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요거는 약분을 해가지고 30은 그대로 오고요. 분모에 9.8이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가로에 넣을 수가 있겠죠. 파이 n분의 요거 분배법칙 써가지고 VIA에 마이너스 IA 제곱이 RA다. 요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장에서 이게 우리 2014년도에 처음으로 출제가 된 이걸 누가 이렇게 맞출 수 있겠냐라는 거죠.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원래 기본 스타일의 문제는 별도로 있죠. 토크에 대한 공식이. 첫 번째가 뭐예요? 2파이n분의 60의 2의 I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0.975 n분의 p라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2파이a분의 우리 피자 파이의 IA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첫 번째는 단위가 뉴턴 메타고요. 두 번째는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고요. 세 번째는 단위가 뉴턴 메타가 된다. 원래 이거 세 가지 가지고 푸는 거죠. 토크에 대한 문제가. 근데 2014년도 1회 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게 답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그냥 외우면 되겠죠. 예, 답은 1번이다. 9.8분의 30 들어가 있으면 답 1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찾으시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어차피 나오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건 변형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문제는 동기전동기의 V특성 곡선에서 무부하 곡선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그림이 점점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A, B, C, D 해가지고 그래서 D가 가장 크고 A가 가장 작죠. 그러니까 부하가 커지면 당연히 전류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전기자 전류값이. 그래서 계자 전류도 커지고 전기자 전류 커지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무부하니까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걸 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답은 A 즉 1번이 되겠죠. 1번. 네. 다음에 이어서 5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잡아드릴게요. 58번. 58번 문제는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물어봤는데요. 1번 보면 2차 회로의 저항을 크게 하면 큰 토크를 얻을 수 있다. 저항을 크게 하면 기동전류를 억제할 수 있다. 당연히 저항이 커지면 전류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기동전류는 억제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권선의 저항을 크게 하면 운전 상태의 특성이 나빠진다. 맞는 얘기죠. 저항값이 너무 커져버리면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성이 나빠질 수가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1번도 맞는 얘기예요. 저항을 크게 하면 큰 토크를 얻을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얘기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2차 권선의 저항을 크게 하면 속도 상승에 따라 외부 저항이 증가 아니고 감소가 돼버립니다. 감소. 우리가 실제 공식 비례추의 공식을 따져보게 되면요. 이런 식이 되죠. 정리하게 되면 RS는 해가지고 S n분의 R2
플러스에다가 STL 플러스 R2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얘가 커지게 되면 반면에 이게 감소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하게 되면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요것도 뭐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예, 요거. 그래서 답으로 안 되면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59번 보시게 되면 유도전동기의 부하를 증가시켰을 때 옳지 않은 거. 부하가 증가되면 당연히 부하 전류는 커지겠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부하 전류는 감소한다는데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60번 보시게 되면 평형 삼상 전류를 측정하러 60대 5짜리 변류기 2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했더니 전류기 2.5A가 흘렀다. 1차 전류가 얼마냐. 이 문제는요. 우리가 예전에 실기 쪽에 나왔던 문제예요. 사실 실기 쪽에 숫자 안 바뀌고 필기 쪽에 지금 출제가 된 건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이 CTB가 나오고 1차 전류가 물어보든 2차 전류를 물어보든요.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자, 공식이 딱 하는데 조건이 하나 들어가요. 일단 공식을 적으면 무조건 1차 전류를 물어보면요. CTB에다가 2차 전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류를 물어보잖아요. CTB에다가 무조건 1차 전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 CTB를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가 1차가 큰 전류고 2차가 작은 전류 아니겠습니까? CT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류 값을 변환시키는 거거든. 대전류를 갖다 소전류로 변성하기 위해서 우리 CT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CTB가 지금 몇 대 몇 짜리냐면 60대 5짜리가 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1차 전류를 물어보면 얘를 큰 전류를 구하려면 5분의 60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분자가 커야 얘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분의 60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분의 60에다가 2차 전류가 지금 얼마입니까? 2.5죠.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2차 전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I2 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때는 얘가 1차 전류보다 더 작은 전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60분의 5가 들어가는 거죠. 60분의 5가. 요것만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공식은 똑같은데 5분의 60으로 들어갈 것이냐 60분의 5로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차 전류가 크기 때문에 이때는 위에가 높은 숫자가 와야 되고요. 2차 전류일 때는 작은 전류니까 밑에가 분모가 작은 전류가 오면 된다. 이것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제 또 하나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물어본 건 지금 1차 전류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풀이를 할 건데 여기서 또 하나의 조건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그림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전류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크로스가 이렇게 되고 있죠. 크로스가 돼서 전류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여기 첫 번째 상에서 오는 전류 IA는 정방향입니다. 그럼 여기 IC 세 번째에서 오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놈은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C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방향, 옆방향. 만약에 요 놈도 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버리는데 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정방향으로 기준 잡았을 때는 반대 방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루트 3배의 차가 발생됩니다. 벡터로 따지는 거예요, 원래 벡터. 그래서 제가 벡터는 그리지 않겠지만 이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크로스가 돼버리면요 무조건 루트 3을 나눠주세요. 2.5를 갖다가.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같은 방향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IA도 여기서 들어오고 IC도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2.5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크로스가 돼버리면 루트 3만 나눠주시면 된다. 그 얘기야. 벡터 그려도 여러분들 솔직히 짜증나요. 솔직히 설명 듣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크로스가 되면 루트 3 나누고 크로스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곱하면 된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벡터 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신 루트 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요것만 기억하자. 중요한 거는 얘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거였어요.
1차 전류구할 때는 위에 게 커야 되고 2차 전류구할 때는 아래쪽이 커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다음에 크로스가 되면 루트3 나누고 그냥 가면 그냥 곱해주면 된다. 대부분은 크로스가 아니라 그냥 곱하는 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같다라는 얘기죠. 대부분 문제들은. 근데 2014년도 1회 때는 이렇게 크로스가 돼서 나왔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2014년도 기사 기기 1회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회 문제, 2014년도 우리 기사 기기 2회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